자, 하나는 외로워 둘 주는 마음이 약한 남자 이종복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회원가입이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이걸 풀 영상으로 줄게요. 집중력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어저께 들은 영상, 어제 들은 영상, 그죠? 그런 영상이 데자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만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평생을 반복했다. 누가? 이종복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신기할 수 있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자, 지금부터 저는 쏙 빠지고 풀로 그냥 나 혼자 강의하는 것만 틀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집중력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이게 카메라를 쳐다보는 버릇이 있어갖고 그지? 딱 우리는 방송 스타일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 주추세, 이 주추세입니다. 자, 주추세로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추세로 가는 종목은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지 되는지 딱, 그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추세대를 그려놓은 거니까 그냥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면 되죠. 이거 완전 주신이죠, 주신, 그죠? 그냥 이런 거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주추세 상승으로다가 올라가는 주식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추세대 고점 쪽에 갔을 때만 사지 마셔라.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추세대 고점 쪽에 갔을 때만 사지 말고 추세대 고점에 가거나 더 넘어가면 보유하고 있다면 단기 매도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팔고 나서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거기서 그냥 다시 사셔도 돼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 아까 바닥형이나 수렴형이나 이런 것은 예측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주추세가 상승 추세로 뻗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주추세가 상승 추세로 뻗어가는지 안 뻗어가는지는 단기마디를 갖고 하시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추세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자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자형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기준을 잡는 거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어. 이렇게 빠졌어. 그럼 여기서 얼마큼 갈 거야 라고 하는 목표치가 나오면서 그 목표치가 어디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잡는 것이 N자형이고요. 돌파형은 뭐죠, 여러분? 전고점을 넘어갈 때, 그죠? 앞에 고점을 넘어가는 거죠.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당연히 돌파형이 되겠죠, 그죠? 그죠? 대신 전고점을 넘어갈 때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넘어갈 때 최소한 거래량이 증가를 하거나 수급이, 여기서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동향을 말하는 겁니다. 주포들의 동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야만 쫓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쫓아 들어가면은 단기 쌍봉에 걸리게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단기 쌍봉에 걸려서 내려올 때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수익이 나는 거지, 여기서 사자마자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자마자 못 먹고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내년 2008년도 1월 달에는 여러분들께 그 사자마자 먹는 법, 그죠? 사자마자 먹는 법, 혹은 지금 당장 가야지 되는 패턴, 당장 안 가도 되는 패턴에 의한 주가 10%, 요것을 제가 또 히트를 쳐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가 10%에 관해서만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공부를 하셔도 사자마자 물먹는 일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아니, 절대로는 거짓말이죠. 뺑기를 치려면 똑바로 쳐야겠죠? 절대로는 거짓말이고, 사자마자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나, 사서 깨져도 상당히 작게 깨지는 방법이겠죠. 주가 10%의 어떤 그거를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형은 그런 자리, 그죠? 이탈형은 매도하는 자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탈형은 매도를 하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는 거냐면, 자, 이미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빠져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셨습니다.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사셨어요. 아니면 여기서 사셨어요. 아무 데서나 샀다 이겁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탈을 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탈형은 이렇게 이미 빠져내려온 상태에서 깨질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깨지면 반등을 줍니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줍니다. 그때 빠져나오는 건데 또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가 대부분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빠진 다음에 올라가면 또 날아갈 것 같아서 못 팔잖아요. 그죠? 못 팔아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빠지면 여기서 또 한번 쿵 하고 빠질 때 여기서 던져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이탈형은 이미 고점에서 빠져내려온 상태에서 이탈은 언더슈팅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기 이전에 매수를 어떻게 했느냐가 또 중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패턴을 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각각 패턴별로 매수의 급소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형은 바로 기준선이 깨지는 첫 마디에서 팔아버려야지 되는 거지 이미 빠지고 내려온 상태에서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닥형은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쌍봉형은 뭡니까? 매도를 하는 거고, 그죠? 꼭 바닥형하고, 아까 이제 수렴형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형하고 수렴형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실전으로다가 주식시장을 보고, 그 엑셀 갖고 마디 분석, 비율 분석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2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에 힘 많이 들어가 있죠?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저도 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주추세부터 이제 몇 가지를 봤는데, 자, 여러분 바닥형은 고점에서 이렇게 고점의 이중바닥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점의 이중바닥형이 있습니다. 저점의 이중바닥형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닥형을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조화. 시청자 여러분, 바닥형을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조화와 인내. 그죠? 조화와 인내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조화와 인내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저기 오프닝 할 때, 그죠? 우리가 어떤 패턴 분석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는 대부분 종합주가지수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개별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특정 패턴, 그 특정 패턴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서너 개 정도, 거기서 약간 응용하면은 6, 7개 정도의 어떤 특정 패턴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있다가 배워야 산다 끝나고, 이놈이 감기 되게 안 떨어지네요. 배워야 산다 끝나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한번 쳐졌는데 중심만큼 올라가니까 빠지는 거고, SK텔레콤이라든가 한국통신이라든가 통신주들은 트렌드가 만들어져 추세로다가 올라가고 있고, 포철이라든가 동국제강이라든가 기타 대부분의 종목들,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이중바닥형으로 돼 있고, 유화주서부터 에너지 관련주들도 다 이중바닥으로 돼 있는데, 어떤 패턴은 중심이 아래로 쳐져 있는 이중바닥형이 있고, 어떤 패턴은 중심이 위로 살아있는 이중바닥형이 있고, 또 어떤 주식은 전저점이 깨지고서 바닥형을 만드는 놈이 있고, 어떤 주식은 전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바닥형이 만들어지는 종목이 있고, 현대건설이라든가 일부 건설주들은 N자형으로 뻗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바닥형들, 이중바닥형들을 다 보면 진짜 이게 방송용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평상시 같았으면 골 때리게, 지금은 신기하게, 시청자 여러분, 신기하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간 어떤 기간과 폭 정도만큼 이쪽에서 이쪽으로 조정을 받을 때도 그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진짜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빠질 때의 어떤 이 모양을 조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내려오는 과정까지 참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내. 그래서 바닥형은 조화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완벽한 급소자리는 어디냐면은 이런 어떤 바닥형을 완성하고 나서 끝자락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팍 튀어나오는,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는, 이때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은 대끼리, 장대,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HTS 현재가를 보면은 5개의 매수 창구는 들어오죠. 거기에, 그죠? 외국계 증권사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단 거 없어요. 그냥 삼성, 대우, 현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 말고 뭐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영어 들어가고 그러면 다 외국계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성 매수라든가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많이 사는 게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시죠? 현대 대신 삼성, LG가 2만 주, 5만 주씩 다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쪽에는 굿모닝에서 막 15만 주를 혼자 막 사고 있다. 그건 거의 99%가 기관과 외국인이 산 걸로 나옵니다. 나중에 장 끝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쪽 증권사를 통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들. 시청자 여러분,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형 주식을 매수를 할 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전저점이 깨지고 나서 만들어진 거냐, 깨지지 않고 만들어진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의 거래보다 이쪽의 거래가 많은 게 좋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질 때 거래량이 없이 빠진 게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그죠? 저점의 이중바닥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점의 이중바닥형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치고 갈 때 크게 못 치고 가죠. 거의 대부분 저점의 이중바닥형들은 올라가면 또 내려오면서 거의 수렴형의 모습을 가거나 이런 트렌드밖에 못 만듭니다. 오히려 고점의 이중바닥형이 갈 때 크게 가서 새로운 마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하여간 이중바닥형, 바닥형 패턴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조화와 인내 플러스 완성 캔들로 양봉이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흘러내려올 때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흘러내려올 때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저점이 깨지면 N자형으로 빠지는 쪽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쿵 하고 빠지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이 바로 저점의 이중바닥형, 고점의 이중바닥형과 같은 어떤 이중바닥형 패턴이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보시면은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그림을 안 본 지가 좀 오래되니까 자꾸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에서 이렇게 빠진 걸로 할게요. 여기서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중바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쪽에서 빠져내려온 걸로 보면은 수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변곡점 구간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런 자리에서는 비중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비중만 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전량 현금 확보하거나, 그죠? 주식을 전량 매수하거나 이것은 능력이 되는 분들한테만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을 강의하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50에서 70%의 주식 비중이면은 충분한 겁니다. 억울하거나 미칠 게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러다가 오늘 미국 시장 살아나고 내일부터 장대양목 하나 팍 박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언론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대선 효과 나온다. 이제 1900 돌파다.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 흔들리면 산타랠리 없나? 하면서 물음표 하나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오늘 주식장에서 올라간 종목이 뭡니까?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증권주가 하나 눈에 띄는데 그 증권주도 현대증권 같은 종목은 이미 지난 화요일 날 장중에 루머가 돌면서 위로 한번 쳐졌죠. 그러니까 금산법 규제 완화하면서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부합되는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올라갔던 애들은 못 올라가거나 약해졌고 SK증권이라든가 서울증권과 같은 종목들은 바닥에서 누워 있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이러면서 시장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딱 3분 동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실전입니다. 자, 여러분.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목소리만 커가지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중요한 대목은 상당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시장 파악을 할 때 호재와 악재에 의한 어떤 시청자 여러분, 거기에서 굵은 틀, 큰 틀과 작은 틀, 그 큰 틀과 작은 틀은 지지와 저항에 의한 마디 분석, 비율 분석에 의해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간값 이하로 떨어지면은 거기서 중간값 이하로 떨어질 때 사들어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 지지선 근처에 왔어도 예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찍어주는 박히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라. 대신 크게
흔들리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식 비중이 7, 80% 이상 넘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대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100%, 300%도 가능하죠. 300%가 어떻게 나와? 그죠? 신용 들어가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자, 그거에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할 때,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멘트들, 그죠? 고점과 저점이 있습니다. 그죠?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그죠?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이탈되기 전 저점, 그죠? 그거를 이탈 전 저점이라고 합니다. 돌파되기 전, 그러니까 이탈되기 전, 무슨 얘기냐면은, 자,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 저점이 하나 있었고요.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쵸?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그죠? 돌파 전, 이탈되기 전의 저점이죠. 이것이, 여기가 이탈된 저점, 그죠? 여기는 저도 헷갈리네요. 뭐죠, 여러분? 돌파된 고점, 그죠? 이탈된 저점, 이탈 전, 정보가, 그죠? 여기가 이탈 전의 저점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요. 자, 여기에 주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뭡니까? 돌파 전 고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돌파된 고점.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빠져버리면 여기가 뭐가 되죠? 이탈된 저점. 그죠? 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외우세요. 주추세, N, 돌파, 이탈, 수렴, 바닥, 급락구, 천양봉. 모든 추세의 기본은 급락구, 천양봉이다. 별표 50만 개짜리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모든 추세의 기본은 급락구, 천양봉의 별표 50만 개짜리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주가가 요렇게 오다가 여기서 천양봉이 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렇게 오다가 여기서 천양봉이 떴어요. 이게 급락구 천양봉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 이쪽으로 쭉 빠지고 나서 여기가 지지를 하건 뭐 적당한 선에서 여기서 장대양봉이 나왔다. 그죠? 이게 급락구 천양봉인지, 아니면 아예 여기까지 내려왔다 해서 여기까지 빠졌다. 여기가 깨지고서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여기서 급락구 천양봉이 뭐냐? 이건 급락구 천양봉이 아닙니다. 이건 급락구 천양봉이 맞습니다. 이것도 급락구 천양봉이 맞습니다. 그러나 살 때는 얘를 사야 되는 거예요. 2번. 시청자 여러분, 2번. 아시겠죠? 2번을 사셔야 되는 거죠. 이거 분명히 급락구 천양봉이 맞는데 얘는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 못 넘어가고, 반등이 약하거나 가다가 못 넘어가고 빠질 때 깨지면 하락엔자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의 100% 갈 때 못 넘어가면 하락엔자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를 건드리는 거고, 얘도 급락구 천양봉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폭의 절반 지점 이상으로 가면은 한 번 끊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오고 다시 갈 때 진짜가 돼갖고 이게 이중바닥형으로 새로운 마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밥만 먹으면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셔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급락하고 천양봉이 나오더라도 지지와 저항이 유지가 되는, 시청자 여러분. 근데 만약에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던 주식인데 여기가 깨져서 여기서 저기지만 여기도 지지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빠져버렸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대끼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급락구 천양봉을 할 때는 이쪽에, 그죠? 그 이전 시세에서 돌파된 직전 고점, 그죠? 아니면 이탈 전 직전 저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쵸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을 할 때
이 트렌드의 중심축이 중심이 아래에 있는 애보다는 위에 있는 놈이 중요하다. 중심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흘러가면서 자꾸 아래로 빠지려고 하는 힘이 강한 거고요. 중심이 위에 있다는 것은 흘러가면서 진짜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와, 나 진짜 그만할란다 여러분. 강의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인지 좀 느껴져요. 그럼 내가 또 이종복 스타일대로 마지막에 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게 이탈된 저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전고점, 여러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얘가 돌파된 고점이었어. 근데 이걸 뭘로 깼어요 여러분? 여기를 뭘로 깼어요? 갭으로 깼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쭉 치고 이쪽으로 갈 확률보다는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돼서 한 번은 처지고, 이 처질 때 또 3825, 618에서 저점 여기 요 정도까지 빠지고 돌아버리면은 이게 이중바닥이 돼가지고 그때는 갭을 메꾸러 가지만, 요게 만약에 깨져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이게 하락 N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내려왔고 이 돌고 있죠. 이게 뭐예요? 고점의 이중바닥형, 한번 올라갔고 내려올 때 이게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뭐예요? 상승엔 끝자락 첫 번째 음봉은 매도의 급소. 그 다음에 쭉 빠졌을 때 이게 급락후 천양봉인데 이걸 깬 급락후 천양봉이기 때문에 여기는 강세의 마인드가 떨어지는 거. 자, 여기는 저점의 이중바닥형, 돌파할 때 매수 대박. 반등한 폭이 크니까 3825, 618의 눌림목의 61선 지지. 여기도 자그만하게 이중바닥형으로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갖고 놀죠 여러분. 이종복이는 갖고 놀죠. 돌파할 때 매수, 전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